긴급 진단 시간으로 배워야 산다 시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원래 배워야 산다 방송이 없는 그런 날이죠. 재방송의 날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증시 하반기 핵심 공략 포인트로 배워야 산다 시간을 6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번째 시간, 제약 바이오 반등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지금 보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그날 방송 이제 7월 19일 박제 영상을 찍고 나서 보름 정도 흘렀는데, 결국은 투심의 이동은 완벽하게 확인되었다. 어제 하루 눌림목이 좀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바람이 불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소액 섹터의 반등이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낙수 효과까지 발생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시장을 볼 때 2차전지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주도주로 편성을 해놓고 순환매를 돌릴 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주목해보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철강, 자동차 순환매로 돌아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낙폭 과대, 투심의 이동, 제약바이오를 확인해야 된다, 이랬었는데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소주제입니다. 제약바이오 투심 회복 긴급 진단이라는 소주제로 과연 낙폭 과대가 어디서 좀 반등이 나왔으며, 과연 이 반등이 나온 것이 낙폭 과대는 남았는지, 추세의 중대 변곡에 이르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보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점 반등 추세를 이어가느냐, 그리고 대장주의 흐름은 어떻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인식이, 이 고금리의 환경이 제약바이오에 좋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비록 한 번 남았더라도 정책 전환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의 투심이 반영되면서 제약바이오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시장을 주목해봐야 된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휴미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휴미라에 관련된 유통망 변화, 또 호재 변화, 보름 동안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방 지지대, 상방 돌파 확인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투심 회복, 제약바이오, 이런 주제로 출발을 해보는데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19일 날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고, 이틀 전에도 공개 방송하면서 HLB를 한번 해봤었는데 좀 의구심이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장주들이 저점 반등을 하고 있었으나 낙수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추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름 동안의 흐름을 체크해보니 어제 잠깐 쉬어가더니 결국은 오늘 더 많은 종목들이 연일 반등세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지난 3주간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 대장주의 시세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대장주를 공략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장주의 흐름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느냐를 계속 봐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늘도 반등에 성공했죠. 단지 대형주들,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만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오늘 후발주자로 낙수 효과가 오는 모습이었죠. 상당히 좋았었죠. 주식을 공략할 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력주를, 대장주를 한 종목 포진시켜 놓고 좀 더 속도나
퍼포먼스를 가미시키고 싶을 때 후발주자, 중소형 종목 하나를 이렇게 끼워두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늘 말씀드려왔어요. 그런데 그 후발주자 잡으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 행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럼 저 김민준이랑 앞으로도 이 후발주자들의 반등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오늘 써왔습니다. 반등 추세 더 이어집니다. 왜 반등 추세가 이어지느냐? 오늘 투심의 향세를 확인했지만 아직 과대 낙폭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 핵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대 낙폭이 마무리되고 나서 추세 변곡에 섰을 때 그 선별화에 내 종목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변화는 없지만 순환매가 돌아가는 매매의 영역에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확실히 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름 동안 확인을 하면서 그 과대 낙폭, 반등의 길이가 남아있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길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추세는 더 이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선별화 진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타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제약바이오 안에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기본적 분석상 좀 괜찮다거나 기술적으로 과대 낙폭에 대한 종목들은 다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선별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장을 좀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무엇이 반등 트리거를 만들었느냐, 투심의 이동이 무엇이 왔느냐, 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대형 호재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에서 미래 먹거리로 빠지지 않고 말해왔던 부분, 이재용 회장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 뭐죠?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 이 바이오 시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대한 기업이다. 영업이익률이 30%씩 넘어가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단지 글로벌 시장에 굴지의 제약업체들, 바이오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률 성장, 이것을 지금보다 더 판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야 되죠. 요소.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휴미라 시장에 선점에 돌입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왜 갑자기 보름 동안 투심의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가 이 시간은 배워야 산다 시간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인데 결국은 지금 제가 예탁금 기준을 몇 조로 보라고 했죠? 50조. 50조에서 계속 54조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 예탁금이 우선은 아마 2차전지 섹터를 공략하기 위한 대기자금인 것 같아요. 58조까지 늘었다. 결국은 단계가 55조에서 60조로 늘어나는 구간이 되었다. 결국은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주도주 섹터에 5, 60%를 포진하면 3, 40%를 결국은 순환매로 돌릴 터인데 이 예탁금 효과가 결국은 낙수 효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2차전지의 성장성은 문제가 없지만 단기 매매 관점에서 달려들기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니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소외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소외주에 주목할 때 반도체 눌림목 아직 안 나왔다,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눌림목 진행되고 있다, 소외주 쪽에서 일본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제약바이오, 철강, 그 중에서도 1티어 제약바이오가 순환매 1번 주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대형 호재 휴미라 시장에 선점에 돌입한 효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어요. 뒤에 보지만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2차전지 소재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소외조로 수급이 넘어가는 구간,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죠. 과대 낙폭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 종목을 너나 할 것 없이 아무거나 선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선별화 과정이 필요한데 과대 낙폭 후에 이 선별화 과정, 병곡, 중대 병곡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종목을 보면서 중대 병곡, 과대 낙폭 후에 병곡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변곡점에 안착했는지 안 했는지, 변곡점에 안착했다면 이미 그 종목은 선별화에서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확인해야 되겠죠. 시청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열어서 내 종목이 중대 변곡을 지났고 변곡점에 안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그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주식을 할 때 항상 그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우리가 지수에 타겟팅을 하지만 방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 내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대응책, 내려갔을 때 대응책, 시간 투자, 기간 투자, 기술적 접근, 모멘텀 접근, 수급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써놓은 사람, 준비해 놓은 사람, 이 시간은 같이 저하고 김민주가 함께한 사람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선별화 과정에서는 특히 제약바이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제약바이오 5일간 그 상승뷰입니다. 보시면 엠폭스, 코로나19, 참 요새 코로나 확진자 많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진단 치료제.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꼴도 보기 싫죠. 보기 싫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어. 그나마 진단 키트 정도는 아마 매매를 좀 즐겁게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SD 바이오센스는 추천을 좀 했었거든요. 결과물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자, 우측을 한번 보시죠. 상승 비율, 거래 증가율 모두 좋지만 5일 대비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11%대. 그 섹터 자체가 종목에 합산된 건데 11%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 밑에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유전자 칠해 분석 9.8%, mRNA 대표적으로 올릭스 이런 종목 있겠죠. 8.79%. 밑에 인간 생명 연장의 영원한 꿈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 이제 선호되는 기술력의 관점이 어디로 넘어가 있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 이 50분, 1시간의 시간이 부족해요. 예전에 좀 대세군이었다. 그건 이주강체였습니다.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지금은 관점이 좀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다? ADC. 명심하셔야 돼요. 이주강체도 좋지만 ADC가 조금 더 곽광받는. ADC의 건수를 보게 되면 10년 전에 3건이었는데 지금 30건이에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도 5.93. 대표적인 종목이 고바이오랩 정도가 있겠죠. 자, 모더나 넘어가고요. 자, 줄기세포 있고 바이오 시밀러, 복제의약품.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6.4%.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부터 유전자 분석, 면역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까지. 또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기술 이전도 있겠죠. 모두 다 5일간 대비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분석하냐? 지금 5일간의 흐름이 어땠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어땠죠? 반도체 조정. 그렇죠? 자동차 조정. 그렇죠? 하방.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 이원 생중계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해드릴 때 그랬죠. 반도체 눌림목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폐차하게 되기 쉽다. 자동차는 3분기의 조정이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할 거면 소외주 쪽에서 제약바이오를 선택해라. 우리가 제가 이틀 전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아주 큰 거를
하나 했었죠. 그날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약바이오 7월 19일날 복수 영상 찍을 때 KRX 바이오 딱 보름 전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차트 모습이 우리가 KRX 지수 모습도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바닥권이 2520선, 저와 시청자분들이 같이 이 방송을 할 때 2593선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보름이 흘렸는데 과연 KRX 바이오가, 차트는 과거 지표고 통계학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투심의 변화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으로 봤을 때 상품의 가격을 표시한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보름 만에 279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KRX 바이오 15일간 기준으로 7%가 상승했고요. 200포인트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순환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순환매는 투심의 방향성을 읽어서 매매해야 되는 시기를 저울질해서 결국은 투심이 이쪽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한 다음 선취를 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송을 7월 19일부터 챙겨보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매수해라, 사라, 안 오르면 저 김민주를 욕해도 좋다. 종목들 다 올랐죠. 결국은 KRX 지수가 지금 2793선입니다. 지금 현재 KRX 바이오 모습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밑에 화살표 밑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되게 동반된 모습이 있었어요. 무엇을 뜻하냐?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까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 거래량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투심의 향배가 들어왔다는 것을 KRX 바이오 거래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우리가 2차 전지를 할 때도 포모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순환매를 할 때 이 섹터가 바닥에 있을 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포모 현상을 안 겪고 소외감이 덜해져요. 그러다 보면 먼저 온 사람은 가격이 싸게 사는 거고 늦게 오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겁니다. 저는 변곡점의 KRX 바이오는 안착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우리가 항상 종목을 볼 때나 주식을 할 때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큰 거부터, 중추적인 거부터, 글로벌 시황, 기업 내용, 모멘텀, 수급, 실적, 가장 마지막에 기술적인 걸 입어야 된다. 시황이 기술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기술적인 게 시황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늘 말씀드려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수 KRX를 보니까 변곡에 안착은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변곡에 안착을 했는데 추세 돌파를 해주면서 상단 3000포인트까지 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죠. 그거는 개인의 수급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 결국은 바닥권에서 소외주의 투심에 먼저 선취 개념은 외인과 기관 수급이 올 것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대형 호재로 봤던 휴미라에 대한 변화 과정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실히 투심의 향배가 변화된 모습은 KRX 바이오 지수로 알 수 있고 변곡점에 안착했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리와 멘탈을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죠. 투심이 들어왔구나. 어제 조정이 있었지만 반등이 나왔구나. 그러면 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방향키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의 가장 시가총액 대장주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무엇을 낙점하고 있고 과연 휴미라 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건 없었느냐. 보름 동안의 변화가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게 제약바이오 반등 시점을 복제 영상 찍고 나서 뉴스플로어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죠. 따끈따끈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 시밀러 사업 인수 추진한다. 결국은 바이오젠의 시밀러 사업 인수 추진을 왜 하는 겁니까? 미국과 유럽의 틈바구니가 좁았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뚫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유통망, 판매망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매출액 증가 추이가 오늘 나와 있었어요. 약 9,400억대 매출에서 1조 3천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출 증가폭이 큽니다. 그렇죠? 9,400억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올라가 버려요. 지금 4천억이니까. 그죠? 40%가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항상 불편했던 북미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유통망, 판매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휴미라다. 휴미라는 오리지널, 약 이름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제품이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제품의 바이오시밀러가 뭐다? 하드리마였다. 하드리마와 휴미라 상호 교환성 상당히 중요한 거죠.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는 뉴스플로어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공을 들여왔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면서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이오젠 시밀러 사업까지 인수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인수 추진했으니까 인수는 아직 안 됐지만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 섹터가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 뭐가 없었어요? 모멘텀이 없었단 말입니다. 대형 호재가 부재했어요. 모멘텀이 근데 계속 불어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적이나 매출액들, 영업이익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세는 더 붙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저랑 체크포인트 가져가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영상 박제한다. 결국은 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였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죠. 뭐 이 방송 이제 녹화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삼성바이오 FS 하드리마 휴미라 상호교환성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어요. 여기가 지금 중대 변곡 지점입니다. 변곡이에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착했느냐 못했느냐 섣부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시장을 이끄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가 누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영업이익률 30%의 위대한 기업이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먼저 변곡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중소형 종목들이 변곡점 안착해봤자 그거는 그 해당 기업의 작은 뉴스플로예요. 그 해당 기업의 어떤 뉴스플로우를 타고 나서 우리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초전도체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변곡점을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엄청 빠졌죠. 테마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대장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곡점을 넘고 안착을 하면 추세가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후발 주자들도 결국은 낙수 효과가 퍼지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도 변곡점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변곡점이 81만원, 82만원 선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체크포인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기 몇 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HLB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자기의 주관적 요소를 결합해서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라인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적어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안착을 하는지 못하든지. 안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박스권 고점 상단까지 향해서 추세는 더 올라간다. 삼성바이오로스가 밀어주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좋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중대 변곡을 넘어가기 위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구나. 상호 교환성 1차 평가 지표가 충족되고 있구나. 다음 주에도 좀 이런 그 호재성 뉴스 플로우들이 나와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볼 텐데, 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난번 7월 19일에 영상에 있던 거 그대로에 제가 좀 추가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23년에 주목할 기업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HLB 리보세라님,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자, 제가 뒤에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플러가 있었죠? SK바이오팜. 우리가 이따 주가 차트 모습 볼 건데 차세대 신약 발굴을 위해서 자문이 발족했죠. 그런 그 뉴스 모멘텀들이 제약바이오에 계속 호재성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유한양행도 그때 설명했어요. 유한양행은 중대변곡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죠. 그래서 먹을 구간이 신고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 16%밖에 안 된다. 바닥권에 잡은 게 아니었다. 이따 차트를 볼 건데. 근데 이 중대변곡이 넘어갔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완벽하게 변한 겁니까?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로인이 아직 중대변곡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유한양행 자체 요소인 거죠. 호재성. 그것이 무엇이다? 레이저 티닙이다. 덩달아서 오스코 때까지 효과를 봤어요. 오스코 때도 변곡 좀 안착하고 추세가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장의 투심을 완전히 바꾸는 요소는 아니에요. 주목할 기업으로. 어쨌든 추가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와지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추가했었죠? 레고캠바이오. 자, 여기는 우리가 오늘 상당히 ADC들이 좋았어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상당히 좋았는데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레고캠바이오의 그룹 자체에서 기술 수출 이전 계약도 있고 마일스톤도 있고 뭐 로얄티 등등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업에서 의지를 갖고 기술 수출 이자를 안 하고 임상 실험은 해가려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LCB84입니다.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등등 트롭2 ADC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일상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ADC가 왜 각광을 받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폭탄을 실은 유도미사일 기법이에요. 뭐냐, 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도미사일이 뭐죠? 타겟팅을 하고 싶은 지점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략한다는 것이죠.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면적이 넓은데 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 부위까지 다 안 좋아져. 근데 지금은요. 폭탄을 실은 유도미사일 기법, 그게 뭐다? ADC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암젠과 최대 1조 6천억 원 기술 이전 계약을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뭐라 그랬죠? 뒤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제약바이오를 고를 때 완벽하게 투심이 이동은 했지만 북적북적거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순환매의 형태로 봐야 되지 주도주 형태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삼바가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다. 그러면 고를 때 뭐라 그랬죠? 기본적 분석상 돈 많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 부채 비율이 높고 돈이 없어. 결국 제약바이오 뭡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제가 뭐 신라젠 사태 지금은 뭐 경영 복귀가 됐지만 피눈물 흘린 주주들 많았어요. 결국 뭡니까? 돈이 없었다. 그럼 레고캠바이오는 어떠냐? 돈이 넘친다. 왜? 암젠과 최대 1조 6천억 원 기술 이전 계약도 해놨고 결국은 자금을 1,000억 원 넘게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포순제약과 이전한 LCB14 임상 3상 진입을 한다는 거죠. 성공하면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또 돈을 또 받겠죠. 그리고 왜 ADC냐? 그러면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는 ADC에 몰두를 안 하고 있냐? 삼성 이하 삼바라고 하겠습니다. 삼바 또한 스위스 극협 아라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아라리스가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재무가 튼튼하면서 ADC 기업이 선두주작격이다. 어디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몇 안 돼요.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ADC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9%가 올랐어요. 이따 차트 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한미약품의 롤런티스.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만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HL161, 바토클리맙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당뇨 비만 치료제인데 과연 동아있을 때까지 후발주자로 부각이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바이오폴러스 필러, 중성종막석 바이넥스, CMO, CDO까지 위탁 생산까지 주목해봐야 된다 그랬죠.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대 변곡을 지나가고 있느냐, 변곡점에 안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인데 실시간으로 좀 보시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안착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캔들이 하나 서주면서 좀 뻗어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돼야겠죠. 대장주가 먼저 끌어줘야 된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에 상단으로 가는 움직임일 뿐이다. 지금 중단까지 왔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내일도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돌파를 시도하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내일도 제약바이오 시장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를 했던 몇몇 기업들의 과연 중대 변곡에 안착이 되고 변곡점 돌파가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보시죠. 셀트리온은요, 아직 변곡점 안착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끌어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곡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가 좀 가게 되면 셀트리온은 중심부까지 오게 됩니다. 중심 라인을 체크해보면 16만원, 17만원이다.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김민준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은 아직 변곡점 안착을 못했어요. 변곡점 안착이 왜 중요하냐? 박스권 상단 19만원, 20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도 중단 부근, 변곡점 부근을 지나야 되는데 아직 과대 낙폭 부근에 있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중단 부근까지 과대 낙폭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더 오를 수 있다. 단지 변곡을 지나서 상단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가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게 있었고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뭐죠? 어떤 유한양행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차트 모습. 제가 오기 전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표시된 부분이 유한양행의 진입 타점이에요.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제가 체크했을 때 저만의 기법과 노하우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6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 19일 방송할 때는 65,000원 부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한양행은 벌써 신고가 영역이에요.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유자 영역이죠. 보유자 영역인데 변곡은요, 다 안착을 했어요. 근데 유한양행,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도 좀 보시죠. 레이저팀 오스코텍도 좀 보시죠.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신고가예요. 지금 52주. 계속 흐름 안 좋았다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등이 조금 더 남아있겠지만 뭐 연고점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뭐 3년 전 가격은 69,000원이니까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변곡점 안착은 했어요. 왜 이걸 따라가면 안 되냐? 변곡점 안착을 해서 추세는 만들어졌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곡점 안착이 안 됐죠. 변곡점이 어디다? 81만원, 82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과대 낙폭 구간에서 종목을 고르는 센스가 좀 있어야겠죠. 오늘 그리고 가장 추세가 좋았던, 또 최근에 좋았던 SK바이오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변곡점 안착을 했어요. 네, 변곡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장기 투자해야 된다. 제가 서비스로 안내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낙수 효과가 갔는데, 낙수 효과 중에서 제가 들고 왔던 종목 뭐였죠? 한미약품.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마지막에 가미시킨 겁니다. 결국은 한미약품의 진입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한미약품도 변곡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변곡에 안착을 했다는 것은 대장주가 조금 더 끌어주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요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낙수 효과로 후발주자들이 가고 있어요. 오늘 캐캐목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변곡 안착 안 됐죠? 정근당이라든지 변곡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ST팜, 그죠? CMO, CDMO 위탁 생산 오늘 6.5%대 올랐어요. 과대 낙폭으로 올라온 부분이죠. 아직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을 공략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청자분들 숙제예요. 변곡을 안착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기업을 선별화하는 시점이 다가오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종목이 어떤 모멘텀과 어떤 수급, 어떤 실적을 갖고 있어서 변곡점 안착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까? 그렇게 복귀를 하고 포트, 종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긴급 진단 시간이니까. ST팜이 가니까 코스닥에서는 뭐죠? 파이넥스. 그렇죠. 과대낙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변곡점 돌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DC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ADC 9.13% 올랐습니다. 오늘. 네, 바닥 31,200원부터 지금 딱 여러분들 6거래일입니다. 6거래일. 6거래일 만에 20% 올랐어요. 지금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 ADC가 왜 각광받는 거냐? 알테오전 안 할래. 알테오전도 9%대 올랐습니다. 그죠? 결국은 시장에 지금 투심이나 흐름이 어디로 오고 있다? 저 김민주 말하자면 ADC로 오고 있다.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되겠죠. 좋은 기업도 많지만 전혀 동떨어진 ADC가 아닌 나는 갑자기 제대를 할 거야.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보고 장기 투자로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지만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ADC 시장까지 확실히 좋았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부분은 이 종목별로 변곡에 안착했는지 안 했는지, 과대 낙폭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변곡에 안착하면서 내 종목이 선별화 과정에서 통과하면서 추세를 이어갈지 말지 종목을 선별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분은 저 김민주랑 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건 시청자의 몫입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다 지금 그날 주목해야 될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들이 지금 다 올랐죠. 다 올랐죠. 지금 바이오플러스만 못 보고 왔는데 다 올랐어요. 그럼 자 보세요. 제약 바이오 낙수 효과로 가는 종목 중에 주목해야 될 기업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봤던 2023년 주목해야 될 기업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요.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만 이 종목들이 중대 변곡에 안착을 하거나 조금 더 파급력을 낼 수 있어요. 추세가 돌파되게 되면 첫 번째 알테오젠 뭐죠? ADC.
두 번째 제넥신. 제넥신은 뭐냐? 재무가 좋습니다. 첫 번째 앞서서 제가 뭐를 골라야 된다 그랬죠? 바이오시밀러를 할 때, 임상 바이오프론이 있는 기업을 할 때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기업이 나중에 증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주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 또 못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업을 고를 때는 자금력이 확실히 뒷받침되느냐. 그리고 어설픈 제약업체를 고르지 말아라. 소형 제약업체를 고르지 말아라. 올해는 중견 제약업체를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미약품, 유한양행을 안내해드렸어요. 제가 관심 있게 가장 보는 시장의 방향키에서 5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행, SK바이오팜입니다. 10개로 늘리면 조금 더 늘어가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위탁생산, 영업이익률 10% 다 넘어갑니다. 주목해야죠. 위탁생산 몇 개 안 됩니다. ST팜. 그래도 또 구간이 명관이라고 주목해야 되는 게 이중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차라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하는 게 그럴 바엔 낫습니다. 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시청자 여기 보시죠. 결국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진단키트 테마 매매 뭐 좋습니다. 근데 연속성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중에서는 치료제가 가장 거품이었고 그 다음 백신이었고 진단키트는 K진단키트는 실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실적 엄청 좋았죠. 조단위 실적 지났죠. SD바이오센서는. 근데 이제 끝나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도 자가격리 안 합니다. 공고사항이에요. 근데 단편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올라가요. 뭐 중대본에 의하면 7만 명까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속성 부분에서 예전처럼 다시 학습 효과가 생기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게 망가질 수 있어요. 이 외에 밑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뭐 랩지노스, 휴마시스, 시젠, SD 바이오센서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선별화를 좀 해봐야 되겠죠. 좀 보시죠. 이 부분은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짚어드릴 이유는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김민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자 보시죠. 오늘 SD 바이오센서를 보시면 SD 바이오센서인데 자 이러한 국면에서 바닥권역에 진입하는 것은 여러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코로나 확진자 증폭에 따른 수급 유입이에요. 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냐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됐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걸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변곡점 안착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수 프로 영역이에요. 눌림목 공략, 추세 공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매매 영역입니다. 왜? 코로나 뭐라 그랬죠? 진단키트인데 확진자에 대한 또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되면 주가 무너질 거예요. 눌림목이 뚫립니다. 그럼 손절해야죠. 거기가 선수 프로의 영역이에요. 접근 포인트를 기술적으로 했으면 기술적 손절을 해야 되죠. 그걸 안 지키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죠. 아 나는 모멘텀 수급 향후 좀 전망성을 보고 하겠다. 그럼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싫다. 그러면 돈 들고 은행 가야죠. 여기 이런 데는 지금 프로 영역입니다. 그리고 변곡점 안착이 안 됐어요. 명심해야 되죠. 여기는 선수 영역이다. 변곡 안착이 안 됐다. 기술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얻어야 되죠. 프로 영역이다. 변곡 안착 안 됐다. 기술적인 영역 부분이다. 자, 그러면 소형 종목들 한번 보자 이거죠. 소형 종목들. 뭐 어떠한 모멘텀 이꼴을 떠나서 여기 휴마시스예요. 오늘 반등이 좋았어요. 26% 반등입니다. 여기 휴마시스가 주가가 더 뻗어주려면 휴마시스는 자, 이 영상을 이제 많이들 아마 뜨다가 볼 텐데 이 4,000원에 안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연속성이 되려면 코로나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늘어야 됩니다. 6만 명, 7만 명,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계속 부각이 돼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뭐 30만 명까지 갖다 칩시다. 결국은요. 예전처럼 학습 효과가 생겨버리겠죠. 이런 데 물리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 못해요. 결국은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약바이오를 고르는 것은 종목을 고를 때 선별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고수냐 하수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드렸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건 고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안내의 영역입니다. 안내. 방향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은. 물론 매도의 영역이 이제 예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기술적인 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걸 관심을 가지세요. 굳이 진단키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젠 26,000원 안착 여부 확인. 써놓으세요. 26,000원 안착 여부 확인. 힌트 다 드렸어요. 요거를 진단키트 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장격으로 보십시오. 지금. 오늘 안착 못했어요. 지금.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변곡을 돌파해야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진단키트는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상단이 더 빨리 막힐 거예요. 상단이 빨리 안 막힌다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다시 돌아오시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진단키트에 대한 연속성 부분 주의까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심 회복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첫 번째 뭐냐, AI와 신약 접목 요소를 갖고 있는, 그죠? 여러분들 몇 개 있어요? 뭐 루닛도 있고 뷰노도 있고 딥노이즈리도 있고. 그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즉 뭐냐, 머신러닝이에요. 네. 이 키워드를 주목하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 고를 때 키워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별표 5개죠. 현금성 자산을 대거 보유한 기업.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한다 해서 주가가 간다는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를 고를 때 키워드 같은 거 골라서 할 때 이 조건을 보라는 거죠. 아, 나의 목록에 집어넣을 기업을 볼 때 이런 현금성 자산에 대거 있는 기업을 봐야 되겠구나. 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부실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 좋아. 기술 이천도 없어. 모멘텀 기술력도 부재해. 이런 기업은 배제해야 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선별화 과정에서 탈락될 공산이 커요. 그러면 어떤 소외감이 드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겠죠.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제약바이오에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별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종목들이 막 가는데 재무상태 부실하고 모멘텀 없고 기술력 부재한 기업들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그 종목은 안 올라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패착이 되는 거죠. 어차피 시청자들한테 장기 투자는 이제 6개월 정도시니까 1년이니까. 그죠? 자기가 성장성이 있다 판단 들면 여러분도 길게 가져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올해 키워드는 비만, ADC, 비알콜성 지방간염입니다. 여기 조금 어떻게 하냐, 지방간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업이익률 10% 이상. 근데 그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되는데 바닥 구간에 있어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뭐 바닥 구간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선취해야 됩니다. 왜냐?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도주가 지금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있었는데 잘 안 깨지는 모습이잖아요. 이쪽이. 그럼 이쪽에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제약바이오, 자동차, 철강, 신재생, AI 등등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편적으로 이 순환매가 빨리 끝나면 다음 섹터에 순환매가 오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른 뒤에요. 조금 더 차라리 영업이익률을 믿고 10% 이상 되는 기업들은 바닥 구간의 기업을 선취해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내가 리바운드만 먹겠다. 단지. 나 박스권 상단까지만 먹겠다. 아, 이 기업은 계속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니까 가져가겠다. 시청자분들은 각자 몫에 따라서 결정만 하시면 돼요. 단편적으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역대급 선물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좋았던 섹터를 부각시켜봐라. 제약바이오였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의 연동성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도 좀 높았거든요. 1300원도 살짝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수급은 들어왔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제약바이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파트도 오늘 에코프로 115만원 지켰고 포스코홀딩스 물론 55만원 지켰어요. 그래서 주가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제약바이오 투심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은 변화의 조짐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선별화 작업을 진행하고 본인만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이제 여러분들 결국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오늘 긴급 진단이었는데 바닥권에 투심은 회복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점 안착 여부, 대장주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름 동안 뉴스플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종목을 선별화해가는 과정. 이제 거기에 돌입합니다. 과대낙폭은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은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것만 먹고 빠지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틀 전에 공개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랑 거의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이랑 HLB 지금 같이 한번 뭘 해봤어요. 8월 10일 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회복 긴급진단 보여야 산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원칙과 계획, 투자에 맞는 주식 투자하신다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